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11일 오전 중공 중앙당교에서 성부장급 주요 지도 간부들이 당헌 19기 6중 전의 정신을 연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최근 신년 다가회에 불참한 리잔슈를 포함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번 개강식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앞서 시진핑과 리잔슈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누가 시진핑의 제대적인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진핑과 장점인 정치웅 사이에 생사의 일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리잔슈가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공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에서였습니다. 이번 행사까지 나타난 지 꼭 2주일이 지났습니다. 리잔슈의 얼굴이 이전보다 수척해 보이는 데 대해 그의 실종은 정치적 문제보다는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 전 정치국 위원 웨이젠싱의 왕요치는 11월 그를 통해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전인대 위원장인 리잔슈는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정협 신년 다가회에 불참해 여러가지 추측과 소문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홍콩 언론에서 리잔슈를 정치훈이 시진핑 옆에 배치한 사람이라는 기사를 실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요치는 리잔슈를 정치훈이 시진핑의 곁에 꽂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쩌면 실체를 드러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하반기 중공 최고 권력을 재분배할 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립니다. 시진핑 정권이 전력을 다해 3년임을 도모하고 반시진핑 세력은 백방으로 시진핑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반시진핑 세력의 선두주자는 정칭훈입니다. 장점인은 사실상 이미 정치적 활동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공 최고위층에서 시진핑을 외톨이로 만드는 일은 아마도 정칭훈의 반시진핑 드라마가 가장 최근 편일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의 척건은 리잔슈 한 사람뿐입니다. 왕요친이 보기에 리잔슈에 대한 각종 소문은 정칭훈 부하들이 고의로 내놓은 연막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직접적인 목적은 시진핑과 리잔슈를 이간질하여 시진핑이 리잔슈에 대해 시기와 의심의 장벽을 갖게 해 시진핑의 손을 빌려 리잔슈를 없애고 스스로 팔을 자르고 외톨이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근본 목적은 시진핑의 세력을 더욱 약화하고 시진핑의 20대 3년임을 막는 것입니다. 중공 고위층 내부 투쟁의 과열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팝의 싸움은 20대 전당대 이전에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지난해 10월 말 네덜란드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최근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라진 지 2달 만에 마윈은 소박한 차림으로 하이난에 나타났습니다. 홍콩 매체 성도 일보에 따르면 마윈은 지난 1월 10일 하이난성 오지산시 창호중심 학교에서 2022년에 첫 등장했습니다. 마윈은 1년 전 라바 축제 기간에 영상 연결을 통해 100명의 농촌 교사들과 만나 전염병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이번에도 마윈은 소박한 옷을 입고 창호중심 학교의 한 강의실에 나타나 여러 교사에게 농촌 선생님들의 행적을 많이 보았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록 하는 일이 많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한동안 견제하고 싶다. 지금은 시골 선생님의 역할을 잘 해내기가 힘들지만 정말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윈이 매년 라바 페스티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스승의 날에 태어난 마윈은 항저우 사범대 영문학을 전공하고 5년간 항저우 전자과기대에서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1999년 9월 9일 알리바바를 설립 등록하고 매년 스승의 날은 알리바바의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알리의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마윈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신화 웨이보에서 마윈의 신분은 시골 교사 대변인이며 인정정보는 마윈 공익재단의 설립자입니다. 신화 웨이보 계정 인시 재경인 베스트도 마윈이 지난 10일 하이난성 오지산시 창호중심학교에 나타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윈은 2020년 10월 상하이 와이탄 금융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규제기관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후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11월 엔터파이낸셜의 상장 계획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과거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마윈은 그 이후 극도로 몸을 사리며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져 각계각층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윈은 지난해 저장성 장싱핑 호수에 있는 자사 농업기지를 시찰하고 10월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홍콩에 나타났으며 또 10월 농업기술을 조사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한 연구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요트 여행 등을 하기 위해 스페인에 갔고 이후에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윈이 운영하는 엔터그룹은 상장 전날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최근 드러난 투자 약정에 따르면 해외 금융 투자자들로부터 14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엔터그룹에 묶여 있지만 탈출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2월 마윈이 15억 홍콩 달러에 홍콩 정상의 슈퍼하우스를 구매했으며 건설 비용으로 3천만 홍콩 달러가 체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장 작업자와 계약자 그룹이 며칠 동안 저택 외부에서 현수막을 걸고 독촉을 했습니다. 당시 마윈은 경제와 행동 모든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판조홍 시사평론가는 마윈이 홍콩에 오는 것은 필수라며 지분이나 회사, 기타 일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슈퍼하우스 문제를 포함해 마윈이 직접 와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윈은 100% 자유롭지 않다라며 마윈은 일을 계속하거나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